유튜브로 읽는 박정희 전기 2권 전쟁과 사랑. 미아리 고개를 넘는 인민군 전차대. 새벽 3시 직후부터 전 전선에서 인민군의 남침을 전하는 보고가 육본 정보국 상황실로 쏟아져 들어오면서 전면전이란 판단을 한 당직장교 김종필 중위는 정보국장 장도영 대령에게 전화를 걸었다. 지금 북괴군이 전 전선에서 포격을 하고 있다는 보고였다. 나는 잠결에 그 이야기를 얼핏 듣고 수화기를 놓다가 말고 잠이 깨면서 정신이 번쩍 들어 벌떡 일어났다. 김중희에게 전화를 다시 걸어 포격이 심하면 유선이 끊어질 염려가 있으니 연락이 두절되지 않도록 관리를 잘하라. 내가 곧 나간다. 고 지시했다. 장도영 국장은 육본의 국장들 가운데 가장 먼저 새벽 5시쯤 나왔다. 새벽 4시 서울역 6사단 정보참모로 전출되는 전 전투정보과장 유양수 중령은 전속 나온 이영근 중위와 2명의 장교들에게 사태가 심상치 않으니 정신차려 근무하라고 당부하고 원주행 열차에 몸을 실었다. 4시간 뒤 원주 사단본부에 도착해서야 그는 6사단이 공격을 받고 있음을 알았다. 김종필은 육본의 국장들에게 연락을 취한 뒤 귀가하여 막 잠이 든 이영근 중위를 비롯한 정보국 장교들에게 일일이 전화를 해서 새벽잠을 깨웠다. 그는 또 작전국으로 달려가 일찍 사령에게 전군에 비상을 걸어야 한다고 건의했으나 사령은 나에겐 그런 권한이 없다고 했다. 전군 비상령이 내려진 것은 전면 남침 후 4시간이 지난 뒤였다. 인민군의 남침에 대한 작전을 총지휘해야 할 최병덕 육군 총참모장은 24일 밤 육본 장교구락부 준공식 파티에 참가해 밤 늦도록 놀다가 25일 새벽 2시쯤 관사에 돌아왔다. 육본에서 걸어서 5분 거리에 있는 이 관사로 최초의 전화가 걸려온 것은 새벽 5시 10분쯤 6사단 7연대장 임부택 중령이었다. 전속부관 나옴광 중위가 전화를 받았다. 임 중령은 화천지구 전면에 걸쳐 적이 포격을 가해오고 있으니 빨리 총장님에게 전하라고 했다. 나 중위가 총장 부인 백경화 씨를 깨웠고 백 씨는 남편을 깨웠으나 최병덕은 잠결에 어차피 38도선의 분쟁일 거야 라고 말한 뒤 다시 잠들어 버렸다. 임 중령은 그 전에 김정호 사단장에게 전화를 걸었는데 간밤에 장교구락부 파티에 참석하러 서울에 가고 사단에는 없었다. 이날 새벽 대부분의 일선 사단은 파티 참석 등의 사유로 사단장이 영내에 없는 상태에서 공격을 받았다. 전체 병력의 3분의 1 이상이 외출 또는 농번기 휴가로 나가 있었다. 육본에서는 아무리 총장 관사로 전화를 걸어도 바꿔주지 않자 일찍 사령이 달려왔다. 그제야 잠자리에서 일어난 최병덕은 신성모 국방장관 공관으로 전화를 걸었으나 아무도 받지 않았다. 최 총장이 장관 비서실장 신동우 중령에게 전화를 거니 공관에 계시지만 그분은 일요일에는 전화를 받지 않고 아무도 만나지 않는 습관이 있다고 말하는 것이었다. 최 총장은 신 중령을 불러 함께 신 장관을 찾아갔다. 신 장관은 잠옷 차림으로 응접실로 나와 지도를 앞에 놓고 최 총장의 보고를 청취했다. 이때가 남침 개시 4시간이 지난 아침 7시쯤. 전쟁 지휘를 하는 데 있어서 육군 총참모장에 못지않게 중요한 직책은 육본 작전국장이었다. 육본에서 김종필 중위는 장창국 작전국장을 찾으려고 했으나 연락이 닿질 않았다. 장 대령은 육본 근처의 관사에 살다가 한 일주일 전에 아현동으로 이사를 갔고 아직 전화를 집에 놓지 못하고 있었다. 육본에서 헌병들을 아현동으로 보냈다. 이날 아침 장 대령은 아내와 함께 마포 어시장에 가서 해산물을 사가지고 왔다고 한다. 한가롭게 집에 있는데 바깥에서 사이렌이 자꾸만 울려대는 것이었다. 나가보니 헌병차였다. 그 차에 타고 육본으로 달려갔다. 그는 남침이 시작된 지 7시간이나 지난 오전 10시쯤 육본에 도착했다. 이때는 벌써 개성이 적의 수중에 떨어진 뒤였다. 남침 시작 7시간이 지나도록 일선 사단과 육군본부의 지휘탑은 술 취한 상태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었다. 이날 오전 6시 30분 서울역 상공에 검은색 야크 전투기가 저공비행으로 출현했다. 육본 근방에 대공포대에 있던 수도사단 8연대 소속 강영환 중위는 50mm 기관총으로 야크기를 향해서 수십 발을 쏘았다. 야크기는 한강 쪽으로 사라졌다. 한 10분 뒤 육본에서 장교가 튀어나오더니 여기가 어딘 줄 알고 사격을 하느냐고 호통을 쳤다. 강중이나 그 장교나 남침이 시작된 사실을 모르고 있었다. 육군 본부가 전면전이란 결론을 내린 것은 25일 오전 9시를 지나서였다. 연중 계속되던 38선상의 국지전 정도라고 생각하고 있던 육본 참모들은 상황실 지도판을 뒤덮기 시작한 붉은 화살표의 남진을 부인할 수 없었다. 신성모 국방장관이 오전 10시에 경무대에 들렀을 때
이승만 대통령은 경회로 연못으로 낚시를 간 뒤였다. 오전 10시 30분 집무실로 돌아온 대통령에게 신 장관이 보고하자 이 대통령은 침통한 표정을 지으면서 탱크를 막을 길이 없을 텐데 라고 했다. 이 시간에 김종필 중위는 미래의 대통령에게 연락을 취한다. 박정희는 사흘 전 고향으로 내려가면서 김중희에게 정신 똑바로 차려 궁금하고 무슨 일 있으면 구미경찰서로 연락하라 고 못을 박아두었던 것이다. 1975년 6월 25일자 일기에 박정희 대통령은 25년 전의 그날을 적었다. 1950년 6월 25일 나는 고향집에서 어머님 제사를 드리고 문상객들과 사랑방에서 담화를 하고 있었다. 12시 조금 지나서 구미읍 경찰서에서 순경 한 사람이 급한 전보를 가지고 왔다. 장도영 대령이 경찰을 통해 보낸 긴급 전보였다. 금조미명 38선 전역에서 적이 공격을 개시, 목화 전방부대는 적과 교전 중 급히 귀경이라는 내용이었다. 새벽 4시에 38선에서 전쟁이 벌어졌어도 12시까지 시골 동네에서는 아무도 아는 사람이 없었다. 이 동리에는 라디오를 가진 사람이 한 사람도 없었기 때문이다. 오후 2시경 집을 떠나 도보로 구미로 향했다. 경부선 상행열차에 병력을 만재한 군용열차가 계속 북행하는 것을 볼 수 있었다. 25일 야간 북행열차를 탔으나 군 병력 전송 관계로 도중역에서 몇 시간씩 정차를 하고 기다려야 했다. 이 열차가 서울 용산역에 도착한 것은 27일 오전 7시경이었다. 거리를 다니는 사람들의 표정은 모두 불안에 쌓여 있고 위장을 한 군용 차량들이 최대 한도로 거리를 질주하고 서울의 거리에는 살기가 감돌기만 했다. 용산 6본 벙커 내에 있는 작전 상황실에 들어가니 25일 아침부터 밤낮 2주야를 꼬박 세운 작전국, 정보국 장교들은 잠을 자지 못해서 눈이 빨갛게 충혈되어 있고 질서도 없고 우왕좌왕 전화통화로 실내는 장바닥처럼 떠들썩하기만 했다. (25일) 오전 6사단 7연대 병력은 화천 쪽에서 북한강 다리를 넘어오고 있는 인민군 전차 2대를 발견했다. 보병들이 전차를 따르고 있었다. 7연대 공병팀은 전차가 다리 한가운데까지 오기를 기다렸다가 폭파 장치를 눌렀다. 다리는 폭파되지 않았다. 적의 포격으로 도화선이 끊어진 탓이었다. 이번엔 국군의 57mm 대전차포가 불을 뿜었다. 전차에 명중했다. 7연대 장병들은 환호성을 울렸다. 그 소리가 가라앉자마자 전차는 다시 움직이기 시작했다. T-34형 소련제 전차는 일시 멈칫했을 뿐이었다. 우군의 무기로는 어쩔 수 없는 괴물의 등장. 무력감 뒤에 공포감이 확산됐다. 서울을 북쪽에서 차단해주고 있던 임진강과 북한강, 그리고 그 지류에는 많은 다리가 걸려 있었다. 국군 측 공병들은 이 다리를 폭파하는데 실패했다. 임진교, 영준교, 만세교, 의정부교, 창동교, 소양강교가 고스란히 인민군에 넘어가 그들의 서울 접근을 도왔다. 유일하게 폭파에 성공한 다리는 경춘가도의 중랑교. 탱크 공포증과 다리 폭파의 실패는 육군 수뇌부에 하나의 공식을 입력시킨다. 탱크가 서울에 들어오면 한강다리를 폭파한다. 박정희가 육군본부로 돌아온 27일 아침 국방수뇌회의가 열렸다. 신성모 국방장관은 최병덕 총장 등 지휘관들에게 위스키를 한 잔씩 돌린 뒤 비통한 말투로 서울 포기를 선언했다. 이미 이승만 대통령은 몰래 서울을 빠져나간 뒤였다. 이선근 정훈국장이 일어나더니 대단히 선동적인 발언을 했다. 해주를 점령하고 북진 중이라느니 27일에는 미 공군기 100대가 지원하러 온다고 발표해놓고 시가전도 하지 않고 물러난다니 말이 되는가? 임진왜란 때 선조가 맨 먼저 피란해 민심이 흩어진 것을 잊었는가? 다른 참모들도 이선근에게 동조하자 최병덕은 즉흥적으로 서울 사수를 선언했다. 정부기관과 타군은 서울을 탈출하더라도 6번만은 서울에 남는다고 결정한 뒤 회의를 끝낸 최병덕은 장도영 정보국장을 통해 김종필 중위를 불렀다. 밀봉한 봉투를 건네주면서 최 소장은 창동선을 방어하고 있는 유재흥 7사단장에게 보이고 답을 듣고 오라는 것이었다. 편지의 요지는 창동선을 언제까지 유지할 수 있는가였다. 김중희가 지프로 포탄이 떨어지는 수유리를 지나 창동으로 다가가니 대혼란이 빚어지고 있었다. 7사단 병력은 후퇴하고 5사단 병력은 전진하는데 독전대가 나서서 권총을 들이대면서 위협해도 공포에 질린 패잔병들은 총구를 몸으로 밀어붙이면서 달아나고 있었다. 7사단 사령부가 어디로 갔는지 아는 장병도 없었다. 김종필은 겨우 사단장 부관을 찾아 편지를 건네줬다. 이것은 후퇴가 아니라 지리멸렬이라고 생각한 김종필은 전선을 빠져나오다가 김종갑 7사단 참모장을 만났다. 그는
최 총장한테 가서 오늘 밤도 지탱하기 어렵다고 이야기하라고 하는 것이었다. 김종필 중위는 정릉에서 정보국장으로 모셨던 이용문 대령을 만났다. 참모학교 부교장이던 이 대령은 독전 요원으로 나와 있었다. 그는 현재 상황으로는 내일 아침까지 버티기도 힘들다. 부대를 일단 물린 뒤 재편성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중희는 돌아와서 최병덕 총장에게 보고했다. 최 총장은 담배 피어 하면서 럭키스트라이크 담배값을 내미는데 그의 손이 덜덜 떨려 담배개비가 저절로 삐져나오고 있었다. 최 총장은 한숨을 쉬더니 수고했어, 가봐 라고 했다. 김종필 중위는 다시 지하 벙커에 있는 작전 상황실로 돌아와서 땅바닥에 깔아놓은 5만 분의 1 지도에 전황을 그려놓고 있었다. 박정희도 이 방에서 분주하게 움직였다. 최 총장은 김종필 중위의 절망적 보고를 들은 직후 오전 11시에 6본 참모와 재경 지휘관 연석회의를 소집했다. 그는 6본은 오늘 시흥 보병학교로 철수한다 고 선언했다. 철수 계획을 김백일 참모부장이 설명하도록 한 뒤 비만 체질의 최 총장은 의자에 앉은 채 졸기 시작했다. 때때로 심하게 코를 골았다. 코 고는 소리에 스스로 놀라서 깨어났다가 또다시 잠에 떨어지고 있었다. 공병감 최창식 대령이 나서서 6본 철수 뒤의 한강다리 폭파 계획을 설명했다. 당시 한강에는 용산과 노량진을 잇는 한강 인도교를 비롯해 광나루에 있는 광진교, 그리고 복선철교와 2개의 단선철교가 걸려 있었다. 그 전날 최병덕 총장은 서울 북방에 있는 많은 다리들이 하나도 폭파되지 않고 결국 의정부가 떨어지자 최공병감을 불러 한강다리 폭파 준비를 지시하면서 만약 이번에도 실패하면 총살이다 라고 못을 박았다. 한강다리가 폭파될 경우 강북에서 고립될 약 5만 명의 국군과 수백만 국민들에 대한 고려보다는 폭파가 성공하느냐 못하느냐가 더 무겁게 최대령의 뇌리를 누르고 있었다. 육군본부의 선발대는 낮 12시 30분 용산을 떠나 오후 2시에 시흥에 도착했다. 연도는 피란길에 오른 사람들과 차량으로 메워져 있었다. 시흥 보병학교에 도착한 트럭에서 짐을 내리는 중인데 미 고문단장 데리라이트 대령이 최병덕 총장에게 미군이 참전하기로 했다. 따라서 6본은 서울로 복귀하는 것이 좋겠다 라고 건의했다. 미군의 조언을 무조건적으로 따르는 편인 최 총장은 내리던 짐을 트럭에 다시 싣고 서울로 돌아왔다. 그날 아침 가족을 데리고 서울을 빠져나온 신성모 장관은 수원 역장실에서 6본을 시흥으로 옮기고 지구전을 펴라는 명령서를 작성해 비서실장을 통해서 최병덕 총장에게 전달하도록 했다. 최 총장은 이 명령을 무시하고 서울로 돌아왔다. 6본의 귀환과 함께 신문사에서 나온 호회는 미군이 온다라고 외치고 있었다. 피란길에 올랐던 많은 시민들은 집으로 역류하기 시작했다. 비가 부슬부슬 내리기 시작했다. 인민군 주력이 집중된 의정부, 서울 축선에서 이제 결정적인 순간이 다가오고 있었다. 적의 전차대는 저녁 7시 수유리를 통과해 미아리 고개로 접근했다. 자정을 지나 28일 새벽 1시 인민군 전차대는 기름교 전방에 눕혀놓은 수십 대의 차량 장애물을 간단하게 돌파한 뒤 기름교로 진입했다. 국군 측에서 폭파장치를 눌렀다. 도화선은 뱀처럼 몸부리치며 타들어가다가 식어버렸다. 적이 도화선을 중간에서 끊어버린 때문이었다. 8대의 전차대는 그대로 미아리 고개를 넘었다. 보병의 엄호를 받지 않은 전차대의 돌진이었다. 대담 무쌍하다고 해야 할지 무모하다고 해야 할지 이 전차대가 창경원, 동대문, 도남동 등지를 휘돌아다닌다는 보고를 접한 최병덕 총장은 6본의 재철수를 명명한다. 이미 질서있는 철수가 되기에는 너무 늦은 시간이었다. 아직 인민군 본대가 서울에 들어오기도 전이었지만 단지 10여 대의 전차가 시내로 들어왔다는 것이 육군본부 지휘부를 일종의 공황 상태로 몰아넣었다. 6본의 무질서한 심야 탈출이 시작됐다. 박정희도 이 행렬에 꼈다. 지향점은 한강 인도교였다.